안녕하세요. 형법 강론 두 번째 2주차 첫 수업입니다. 잘 지내셨죠? 저번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이어서 수업을 합니다. 어, 앞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내용을 좀 보면 상해죄와 폭행죄를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이 시간에 상해를 가한 경우와 폭행을 가한 경우 한번 볼게요. 상해를 가한 경우 상해죄 보호법익은 사람 신체의 건강, 또 생리적인 기능, 건강이라든지 생리적 기능을 중심으로 하는 게 상해다. 보호 정도는 사람 몸을 일정한 상처를 입히는 거잖아요. 상해라는 게 상처를 입혔다, 해를 가했다, 상처 날 정도의 해를 가했다. 이게 보호법이거든요. 그래서 사람 몸에 상처를 가했기 때문에 침해했다, 침해범입니다. 또한 상해는 사람 몸을 다치게 했기 때문에 다치게 하려고 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결과범. 침해범이기도 하고 결과범이기도 하다. 그 다음에 미수는 처벌합니다. 사람 몸을 다치게 하기 위해서 공격하다가 미수에 그친 경우는 처벌한다. 과실로 상대방의 몸을 다치게 한 것도 처벌합니다. 인과관계가 있다면 처벌합니다. 행위 방법은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왕따를 통해서 다치게 하든 상관없습니다. 우리 지금 보면은 학교 그 청소년들 보면은 왕따로 자살을 시도하거나 다치게 하거나 그런 경우 많죠. 그죠? 무형적 방법도 상해에 해당한다. 왜냐하면 여기에 보면 생리적 기능도 포함되기 때문에 생리적 기능, 왕따도 포함된다. 자, 그러면 상해죄를 해당 사례는 기절을 시킨다거나 피멍이 들거나 수면제로 건강을 침해시키거나 사람 몸의 음모를 뽑은 경우, 음모를 뽑으면 피가 나잖아요. 그죠? 이 털을 뽑으면 피가 납니다. 그리고 피가 난 자리에 다시 털이 납니까? 안 나죠. 따라서 소추 조건은 없다. 이건 뭐냐면은 모든 것은 이 법원에 수사 절차가 있고 형소법상 공판 절차가 있죠. 공판. 이 수사가 마무리되면 법원에다가 공소장을 제출합니다. 이거를 공판 기소 절차죠. 따라서 이 조건이 되어야만 형소법상으로 공판에 넘어갑니다. 조건이 안 되면 공소장을 찢어버립니다. 찢어버린 거를 기각이라 하죠. 기각. 찢어버린다. 기각. 위법성이 안 된다. 위법성도 찢어버린다. 면소 판결. 이런 경우가 있죠. 면소. 집행한 경우. 자, 일단 소추 조건이 안 된다는 것은 기각 사유죠. 찢어버리죠. 가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상해죄는 소추 조건이 따로 없다. 그냥 구법추, 구성요건, 위법성, 책임이 있다면 그냥 공판이 진행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상해죄보다 한 단계 더 낮은 게 상해죄보다 한 단계 낮은 게 폭행죄죠. 폭행죄의 보호법익은 신체의 외부, 그러니까 상해란 거는 뭔가 상처가 났다는 거잖아요. 우리 몸에 생리나 생리적 기능이나 신체 건강을 침해했다. 근데 폭행, 신체의 내지
신체 외모, 완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신체의 외모가 또는 몸은 완전하다. 자, 완전한 상태에서 행동을 했다죠. 과격한 행동, 폭력적 행동을 했다 그죠. 그 정도는 그래서 여기는 침해범이지만 폭행죄는 위험, 그 위험도 폭행이다. 그리고 결과가 나와야 되지만 이거는 형식이나 거동은 같은 얘기예요. 액션만 있어도 된다. 액션, 형식적이다. 액션, 거동, 액션, 동작을 옮기겠다. 형식과 거동, 어때 액션만 있어도 된다. 그리고 미수, 처벌 안 합니다. 과실범도 처벌 안 합니다. 인과관계 처벌 안 합니다. 행위 수단은 유형적입니다. 유형. 형태가 있어요. 왕따 등 무형적인 건 안 됩니다. 그래서 판례는 뺨을 때렸다. 삿대질. 이 손가락으로 막 눈을 찌르듯이 겁을 줘요. 삿대질. 무섭잖아요. 삿대질. 수면제로 잠만 재웠다. 자, 비교해야 됩니다. 수면제로 잠만 재웠다. 수면제로 건강을 침해했다. 자, 음모를 털을 깎았다. 절단했다. 절단은 뭐 피가 난 건 아니잖아요. 절단. 하지만 음모를 상해죄는 뽑았다. 여기는 폭행죄는 좀 약하기 때문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처벌할 수 없다. 반의사 불벌죄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안 보고 한번 해볼까요? 안 보고? 둘 다 안 볼게요. 여러분도 안 보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른쪽은 상해. 오른쪽은 오른손이 세니까 때리면 피가 나. 왼손은 약하니까 그냥 상대방 두려움만 줘요. 자, 오른손은 때려서 피가 나왔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피가 나왔죠. 사람 몸에 치매, 피부를 때려서 피멍이 들었다. 치매범이다. 사람 몸에서 얼굴에 상처를 주고 또 이로 인해서 잠을 못 자.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심장병이 걸렸다. 뭐 이런 식으로. 또 하나는 정신적인 트라우마로 외출을 못해. 왕따로 인한 트라우마로 외출을 못해. 정신적 상해, 어떤 심리적 상해, 트라우마죠, 트라우마. 심리에 우리 마음에 칼질을 당해서 마음에 피가 났다, 트라우마. 자, 이거를 상해죄라고 해, 오른손. 폭행죄는 때렸지만 때린 것 같지 않아. 삿대질. 가다가 멈췄어. 힘이 없으니까. 그리고 신체의 완전성. 또한 이 폭행죄는 형식범이야. 뭔가 보여주기만 해. 삿대질만 해. 형식범. 그 다음에 거동법. 액션만 보이는 거동법. 또한 폭행죄는 미수법은 처벌 안 합니다. 약하니까. 처벌 조건 없습니다. 인과관계 없습니다. 그러면 이 판례를 보면 이 상해죄는 수면제를 먹여서 건강에 이상이 와. 잠을 못 자고 너무 힘들어하고 말라가고 털을 뽑았어. 피가 나. 이런 거는 상해죄다. 하지만 폭행죄 판례는 단순히 뺨만 살짝. 그 다음에 음모를 절단을 했어. 절단. 털을 깎았어. 피 안 났죠? 또한 뭐가 있을까요? 폭행죄. 삿대질. 삿대질 했어. 자, 이렇게 상해와 폭행죄가 나눠집니다.
우리는 상해와 폭행의 어떤 이런 디테일한 부분, 작은 부분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판례가 문제가 쉽게 풀려요. 볼게요. 상해죄 257조. 사람의 신체를 몸을 상해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7년 이하, 7년 이하의 징역, 징역보다 약한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하지만 상해죄는 미수범 처벌한다, 안 한다? 처벌한다. 폭행죄는 처벌 안 한다. 상해죄는 결과범이다. 침해범이다. 판례는 피멍이 들었다. 수면제로 생리적 잠을 못 잔다. 건강이 침해당했다. 수면제로 건강이 침해당했다. 그 다음에 상해죄는 털을 뽑았다. 자, 상해 개념은 이러한 신체의 생리적 기능, 즉 건강을 침해해야 한다. 건강을 침해, 왕따로 인한 건강 침해, 심리적 침해, 신체의 외상, 신체 외상, 신체 내상, 정신질환, 음모를 뽑았다. 상해죄, 음모를 절단했다. 폭행. 잘 기억나죠? 같은 얘기 반복할 겁니다. 왜냐하면 같은 얘기를 자꾸 반복해야 여러분 도움됩니다. 따라서 상해죄의 판례를 볼게요. 성립에는 상해의 고의와 신체의 완전성을 해하는 행위이므로 이로 인하여 인과관계가 있어야겠죠. 내가 고의가 있어. 완전성이야. 인과관계. 상해의 결과 발생. 맞죠? 오랜 시간 동안 폭행과 협박을 이기지 못하고 실신, 쓰러졌다. 정신적 큰 피해죠. 범인들이 불러온 구급차 안에서 정신을 차리게 되었다면 외부적으로 어떤 상처가 발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생리적 기능의 훼손, 상해죄죠. 생리적 기능 훼손, 상해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하는 법률 구조 1항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주거나 반드시 외부적인 상처가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여기에 생리적 기능에는 육체적 부분, 정신적 기능도 포함된다. 육체와 정신적 부분도 포함된다.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 나오니까 바로 뭐다? 생리적 기능 나오니까 바로 뭐다? 상해다.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남자냐 여자냐, 체격이 크냐 작으냐,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인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5번 수면제는 두 가지가 되겠죠. 수면제를 먹어서 건강을 침해당했다면 상해, 잠만 재웠다면 약물을 투약하여 수면 상태에 빠지게 한 다음 간간한 사안에서 약물로 인하여 피해자의 건강 상태가 안 좋게 불량하게 밝혔다 상해죠. 의식장애나 기억장애로 생활 기능의 장애, 생리적 기능의 장애, 상해죄죠. 자연적으로 의식을 회복하거나
외부적으로 드러난 상처가 없더라도 강간치상죄에서는 뭐에 해당한다? 상해에 해당한다. 결핍된 상해 사건. 주로 수면제로는 절피뎀을 많이 씁니다. 이 절피뎀 상해 사건 꼭 겪고 바랍니다. 또 하나, 상해죄 인정 판례를 봅시다. 우리가 지금 앞에서 우리가 그 판례에서 보면 안 되는 것도 되는 게 있죠. 뭐가 되죠? 청소년이 나오고 아동이 나왔을 때는 대부분 안 되는 것도 된다. 처벌된다. 미성년자에 대한 추행 행위로 인하여 외음부에 염증이 발생한 경우 그 증상이 약간의 발적, 약간의 빨간색 정도의 염증이 수반된 정도에 불과하더라도 원래는 성년은 약간의 염증이나 빨갛게 되더라도 추행은 안 되죠. 하지만 미성년자가 붙으면 원래 이런 거는 자연으로 그냥 좋아지기 때문에 상해로 안 보는데 미성년자의 경우에 강간, 의제, 강제, 추행, 치상죄에서 상해가 해당된다 안 된다? 해당된다. 여기 나오네. 제가 적어놨죠. 22살 22살 여성은 상해로 안 봅니다. 판례는. 자, 우리가 지금 22살이면 대학생으로 봐야죠. 22살 여성은 이런 경우에 강제추행죄 상해로 안 봅니다. 하지만 미성년자가 붙으면 뭐가 된다? 무조건 상해가 된다. 피고인이 인터넷 채팅을 통한 여성을 만나 20만 원을 주고 성관계를 맺기로 하고 커피에 수면제 성분인 졸피뎀을 탔다. 졸피뎀 사건 많이 나오죠. 트리아 졸람을 타서 여성에게 먹여 재우는 거에 성공했지만 성기가 발기되지 않아서 간간히 실패하고 주었던 돈을 다시 챙겨서 모텔을 나온 경우 강간치상죄가 성립한다. 졸피뎀 사건. 졸피뎀은 수면제 중에 가장 독합니다. 약성이 가장 독해요. 졸피뎀이. 그러니까 채팅에서 여성을 만나서 20만 원을 주고 성관계를 맺기로 했어요. 하고 커피에 수면제를 졸피뎀을 탔단 말이에요. 커피에 졸피뎀을 타는 순간 이거는 뭐가 된다? 뭐가 된다? 사람이 강간할 때 강간죄가 있고 뭐가 된다? 상대방을 다치게 하면 상처를 입히는 거죠. 강간, 치상죄가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명 졸피뎀 사건이라는데 이렇게 졸피뎀이 들어갔다 그러면 되게 민감해야 돼요. 내가 빨간 거 해놨죠? 졸피뎀, 미성년자. 이런 거는 위험한 약품이다. 졸피뎀을 많이 쓰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어요. 미성년자, 졸피뎀 사건 딱 나오면 되게 판례는 이게 사람의 생리적 기능을 다치게 할 수 있는 게 졸피뎀인데 너무 약이 강한데 이렇게 봐야 돼요. 그래서 미성년자, 졸피뎀 꼭 구별해야 돼요. 나오면 바로 졸피뎀, 상해, 미성년자, 상해 딱 구별해야 됩니다. 상해죄 부정하는 것. 강간 도중 흥분하여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입으로 빨아당긴 동전 크기의 반상 출혈상
우리가 이제 입으로 빠니까 피가 이렇게 빨리던 빨간 자국이 있죠. 반점 비슷한, 반점 비슷한 상태의 출혈이 약간 나오는 모습. 이거는 일주일 정도가 지나면 자연적으로 없어지죠. 그래서 강간치상제 할 때 상해에 해당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강간치상해 이런 경우에는 상해에 해당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냥 자연적으로 일주일 지나면 자연적으로 없어지니까 안 된다. 자, 잘 봐야 돼요. 일주일 정도 지나면 없으니까 안 된다. 자, 피해자의 왼쪽 손바닥에 2cm 정도의 긁힌 가벼운 상처가 발생했다. 우리가 일하다 보면 2cm 정도 가벼운 상처 발생하죠. 그 정도의 상처는 일상생활에서 얼마든지 생길 수 있는 극히 경미한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강간치상죄 상해에 해당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반점, 입으로 빨아 생긴 반점, 손바닥에 2cm 정도 상처, 이거는 강간치상죄 상처가 안 된다. 자,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요추부, 통증이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인 치유로 회복될 수 있는 것이어서 상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교통사고가 차가 딱 부딪혔는데, 아이고, 요추, 요추에 통증이 좀 벅벅한데 허리가, 응? 요추에 좀 통증이 있는데, 이 정도는 자연적으로 일주일 전면 치료 안 해도 좋아진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상해가 성립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이해됐죠? 입으로 빨아 생긴 상처. 또 뭐가 있죠? 입으로 빨았을 때 사는 상처. 자연적 치유가 가능한 요통. 교통사고는 났지만 자연적 치유로 괜찮은 것, 요통. 그 다음에 뭐가 있다? 손바닥 크기의 작은 상처. 자연적으로 손바닥이나 허리나 뭐 이런 거는 자연적으로 치료된다 이거죠. 입으로 빤 거나 입으로 빤 것, 요추부 통증 자연적으로 해결된다. 상해죄를 할 때 어떤 공식인 것 같아요. 내가 이제 판례를 보면 약간의 그 공식이다 싶어요. 피고인이 원룸에 데리고 온 피해자 여성이 밥을 먹지 않는다며 강제로 눕히고 옷을 벗긴 뒤 면도기로 음모를 가로 5cm, 세로 3cm 정도 깎은 경우에 강제추행 치상죄에 해당한다고 깎은 경우 상해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뽑은 경우는 상해가 된다. 깎았기 때문에 상해가 안 된다. 두 번째, 상해의 고의입니다. 상해의 고의로 상해의 고의로 단순 폭행에 그치면 상해 미수죄가 해당하고 폭행의 고의로 상해 결과가 발생하면 폭행치상죄가 해당한다. 그러니까 내가 목적으로 단순히 내가 저놈을 다치게 해야 되겠다고 때려. 다쳤어. 근데 다치긴 다쳤는데 상처가 없어. 단순한 폭행이야. 그러면 상해 미수죄. 폭행의 고의로 막 때렸는데 상처가 났어. 그러면 폭행 치상죄. 폭행 치상. 상해. 원래 폭행 치상해죄, 치상해죄. 폭행 치상해. 그거를 줄여서 폭행 치상죄. 그래서 상해의 고의로 갈 거냐, 폭행의 고의로 갈 거냐.
상해의 고의로 갔으면 상해 미수, 안 다쳤으면. 폭행으로 가서 다쳤다면 폭행, 치상. 자, 살려볼게요. 상해죄의 성립에는 상해의 원인인 폭행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상해를 가할 의사까지 존재할 필요는 없다. 내가 이놈을 때린다. 그 정도의 인식만 있어도 상해에는 성공할 수 있다. 폭행 치상이 되잖아요. 그죠? 상해를 꼭 가할 의사가 없어도 된다. 이 사람 A 친구가 폭행을 당한다. 이 정도의 인식만 있어도 된다. 상해죄는. 자, 첫째 주 수업을 이렇게 끝냈고요. 두 번째 수업에 좀 더 여러분들이 재밌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고민하면서 두 번째 수업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